2024년부터 8천만 원이 넘는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장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법인차, 도대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합법인지에 대한 여부, 사적 이용이 의심되는 법인차를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들이 왜 법인차를 뽑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단순합니다. 법인차를 뽑는 건 금전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복잡한 걸 다 떠나서 법인 돈으로 개인 돈으로 바꾸려면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소득세율을 거쳐 세후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누진 공제 등이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10억을 개인이 월급으로 받게 되면 소득세율을 45%라고 하고 5억 5천만 원을 받게 되죠. 슈퍼카가 약 5억 원을 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억 원을 가지고 5억짜리 차를 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법인이 사게 된다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딱 5억만 들여서 차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한 셈법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것저것 다 빼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한 법인차를 운영함에 있어 1년에 약 1,500만 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세금을 1,500만 원 깎아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번 총 금액을 줄여서 법인세를 조금 줄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약 300만 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지요. 또한 법인차 전용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게 개인으로 할 때보다 보험료가 약 20% 정도 싼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화가 날 만하죠? 왜 쟤네만 세금 깎아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8천만 원이 넘는 법인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화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연두색 번호판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뉴스에서는 수입차의 판매 감소세가 마이너스 17%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연두색 번호판 효과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은 국내 자동차 판매 감소세를 보여줍니다. 국산 넘버원 현대차의 경우 마이너스 26%, 기타 국내 평균 마이너스 20% 감소세입니다. 이걸 보면 과연 연두색 번호판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지표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고급차 라인으로 뽑히는 벤틀리, 포르쉐, 롤스로이스의 경우 보시는 것과 같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감소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착시 효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2024년 연두색 번호판을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고 2023년 말에 엄청난 법인 차량 등록 러시가 있었죠. 또한 위 사진에 보이듯 연두색을 피하기 위해 7천, 8천만 원 정도 사이에 법인 차량 등록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차 시장이 약 마이너스 20% 정도로 침체 국면인데 이상하죠? 게다가 슈퍼카의 대명사 람보르기니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작년과 비교해서 오히려 등록 대수가 늘었습니다. 전체 시장이 침체되거나 말거나요. 그렇다면 연두색 번호판을 8천만 원으로 정해둔 정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팩트가 아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인은 흰 차 아니면 검은 차입니다. 이 말인즉 튀어 보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죠. 8천만 원이라는 허들로 차 가격을 위아래로 나뉘어서 튀어 보이게 만들고 이 차를 스스로 거부감이 들게 만드는 목적이지 않았나 싶네요. 또한 사적 이용 중 가장 큰 문제는 대표나 임원이 쓰는 게 아닌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가족이나 지인이 몰래 이용한다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전 차량을 소급 적용하여 모든 차를 연두색으로 만든다면 몇몇 차만 튀어 보이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전 제3자가 사적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네요. 게다가 시행 초기이니 사람들도 몸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제가 직접 경찰과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겁입니다. 네, 법인차 사적 이용 의심 사례가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법인차를 사적 이용 사례가 있다고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신고를 경찰서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다 하는 건가요? 일단은 네, 거기에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먼저 법률 검토를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형사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네. 경찰서 가서 고소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차 사적 이용 의심 신고는 경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찰은 민사와 형사와 관련된 문제인지가 중요한데 법인차 이슈는 이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네요. 자, 다음은 국세청과의 통화 내역입니다. 조사관리팀 최민경입니다.
네, 그 법인차 사적 이용 관련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법인차 사적 이용을 의심되면은 그 국세청 그쪽에다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뭐 일단은 혐의가 있으시면은 네. 제보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제보가 근데 확실하진 않은데 그냥 뭐랄까 그 유언지라든지 이런 데 그냥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거 증빙이랑 해서 넣어 주시면은 네. 저희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혐의가 뭐 100% 완벽하게 뚜렷하지 않다 싶으면은 네. 뭐 원하시는 처리까지 가기는 힘들지만 네. 뭐 저희 국세청이란 기관이 뭐 징수기관이면서도 정보기관이니까 네. 그런 정보들이 계속해서 누적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라도 저희가 뭐 세무조사를 할 때 활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근데 혹시 법인차 사적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내 입장에서는 네.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 불법 딱 들어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그 법인차를 사용한다면서 법인에서 사용을 하면은 네. 그 관련 비용들을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 소득에서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바로 써야 되는데 네. 뭐 법인이라든지 사업자들은 네. 뭐 경비 처리라고 해갖고서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사적 사용을 사적 사용했다는 건 일반인들이랑 똑같이 사용했다는 건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비용 처리를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결국 비용 처리와 관련된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 비용 처리 관련된 문제들이 결국에는 저희 쪽에서 세금을 탈루한 거죠. 아,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는 그 비용 처리를 그냥 안 하고 쓰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비용 처리를 안 하고서는 네. 그 개인이랑 똑같이 쓴다 그러면은 네. 문제가 없는 건데 네. 그럴 거였으면은 처음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안 달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이게 법인 차를 그냥 구매를 하고서 그 뒤에 그 추가적으로 나가는 그 돈에 대해서만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해당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뭐 법인 차량이나 사업자 차량이 있으면은 관련 그 대장을 쓰게 돼 있어요. 네네. 이 차량을 내가 언제 무슨 업무용 목적으로 언제 몇 킬로를 사용했다, 네. 언제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쓰게 돼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뭐 비용 처리할 때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들은 빼게 돼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홈택스나 국민신문고로 네. 저희 제보하실 수 있는데 그쪽으로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 종합하자면 사적 이용 의심 사례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자가 원하는 것처럼 세무조사를 받게 한다든지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나중에 해당 기업이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될 때 이 자료 등이 참고사항으로 쓰여진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법인차 사적 이용 범위와 실제 법인들이 어떻게 이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법인이 아주 비싼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연두색 번호판만 달면 말이죠. 이건 세무사에도 물어봤는데 극단적으로 100억짜리 차를 사는 행위 자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사적 이용을 했는데 이걸 세금 감면을 받는 행위를 말하죠. 법인차는 운행일지라는 것을 써야 하는데요. 이 운행일지에 업무적으로 썼는지 사적으로 썼는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야 할 세금의 양이 달라집니다. 가령 내가 8월 1일에 업무용이라고 작성을 하고 국세청 방문을 하고 작성을 했는데 8월 1일 어떤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내가 리조트에서 차량을 사적 이용한 건 의심이 된다는 신고를 받게 되면 이건 탈세죠. 하지만 나도 동일하게 리조트를 갖고 사적 이용이라 적어둔다면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법인차에 대한 이슈만 알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도 법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100억짜리 차를 뽑아도 흰 번호판입니다. 이 말인즉 현재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차량에 대한 금액 정도만 개인 사업자로 돌리고 혜택을 받으면 흰 번호판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통의 법인이라 함은 작은 회사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전담하는 세무팀도 있을 것이고 그 팀들이 알아서 이런 과정을 해줄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생각하는 법인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 없는 애들이 법인차로 가오 부린다. 법인을 운영한다는 건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1인 법인만 해도 1년에 수익이 없더라도 세무 관련된 수임료만도 약 300에서 400만 원이 나갑니다. 게다가 법인을 만들 때 처음 넣는 자본금을 내가 원할 때마다 ATM기처럼 뺏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수익 활동이 원활하게 되는 회사가 아니라면 세금 혜택은커녕 매년 적게는 수백에서 크게는 수천의 낭비가 될 정도의 일이죠. 이런 회사에서 법인차를 뽑는다란 말은 월급 내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남는 돈이 법인차를 살 만큼 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차를 뽑을 수 있는 회사의 대표는 사실 대단한 사람들인 게 사실입니다. 법인으로 차 사는 사람은 90%는 불법으로 돈 번 애들이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인회사 자체가 개인회사와 다르게 굉장히 세무적으로도 기타 법적으로도 깐깐하게 봅니다. 만약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연간 수익이 꽤 되기 시작하면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잘못 걸리면 회사가 날아갈 정도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법으로 돈 버는 사람은 사업자가 없이 현금으로만 돈을 받거나 혹은 개인 사업자인데 연간 수익이 크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일 것 같네요. 연두색 번호판을 신고하는 게 맞는 걸까요? 확실하고 본인이 신고 정신이 투철하다면 신고를 하세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연두색 번호판의 페널티를 인지한 채 법인차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난 업무용으로만 쓸 거니까 아무 문제 없어 라는 대표님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슈퍼카를 살 정도의 사람이면 차가 한두 대가 아닐 겁니다. 이 말인즉 슈퍼카는 업무 볼 때만 아주 종종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담으로 슈퍼카는 데일리로 쓰기 불편하기에 차고에 모셔두고 수년이 지나도 5,000km도 안 탄 차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미 현재 연두색 번호판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알기에 댓글을 찾아보니 재밌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법인차 문짝에 법인명을 크게 작성하거나 택시처럼 천장에 표시나게 하자는 의견도 있고 아예 소나타급 이상의 차량을 구매를 하지 못하게 막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나도 못 사니까 쟤도 못 사게 하자라는 부류의 의견이나 아예 대놓고 창피를 줘서 사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자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